음악 같은 사진 이야기 채널의 아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일정한 업로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리뷰 컨텐츠로 제가 준비하게 된 카메라는 로모그래피의 심플 유즈라는 다회용 필름 카메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리뷰 컨텐츠로 이 다회용 필름 카메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필름 기초 1화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카메라든 좋으니까 골라서 찍어보고 느껴보는 걸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어떤 배경 지식도 필요 없는 그냥 눌러서 찍어서 그대로 결과물을 받아보고 느껴볼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카메라를 고르게 됐습니다. 이런 카메라 혹은 현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대해서도 리뷰를 계획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리뷰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홍대 로모그래피 매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예쁘고 그리고 귀엽고 초보 입장에서 찍기 편한 그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카메라도 로모그래피의 카메라인데, 앞으로 이런 카메라 그리고 현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카메라들을 리뷰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카메라들, 그리고 요런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이런 카메라, 필름 카메라들도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리뷰 컨텐츠는 총 5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법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 소개,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단점에 대한 것, 네 번째로 사용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리 찍기 편해도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좀 주의를 해서 찍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용 팁에 대한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 모델 같은 경우엔 요거 이 레이디 그레이 400 ISO 필름이 들어가는데요. 흑백 필름 같은 경우엔 제가 직접 자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상을 하는데, 이 레이디 그레이 400이라는 이 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료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누가 포스팅을 해놓으신 분들도 없고, 구글도 검색을 해보고 해외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해서 자가 현상 데이터를 한번 내봤는데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거고요. 레이디 그레이 400 이 현상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설명창에 자세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요 톱니를 돌려서 그냥 이렇게 딸깍 찍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플래시 버튼 같은 경우엔 야간 촬영 그리고 실내 촬영, 이런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 요걸 눌러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 그냥 찰칵 이걸 돌려서 그냥 찍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필름이 다 되면 다른 필름을 넣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필름을 잘못 넣게 돼서 이렇게 공필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버리게 됐었죠. 그래서 제대로 필름을 넣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름을 다 쓰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그때 아무리 돌려도 이제 계속 돌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돌리지 마시고 이 방향으로 밀어서 뒷뚜껑을 여신 다음에 필름이 이 상태일 텐데 그냥 뽑아서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 필름을 이런 방향으로 넣으신 다음에 요 톱니 모양에다가 이 구멍을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요 부분을 살짝 손으로 톡 건드리셔서 빼신 다음 화살표 방향대로 살짝 천천히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좀 버텨주시면서 뒷뚜껑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레버를 화살표 방향대로 딱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것을 계속 돌려줍니다. 저항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항감이 느껴지면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 옮겨 놓았던 이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주신 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제가 필름 기초 1화 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가볍고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 일단 많이 찍어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나 여행지에서 저는 이걸 써봤었는데 호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작고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기동성 면에서 굉장히 좋다가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찍어서 감상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장난감 같으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나올까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좋은 촬영 환경만 갖추고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이게 다회용 카메라거든요. 이거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회용 카메라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필름을 다 쓰고 나면 다른 필름들 요런 거를 넣어서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만약에 이 심플 유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20번까지 써봤다, 30번까지 써봤다, 배틀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몇 번 쓰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갱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인데 쌉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필름 카메라를 막상 시작하고 싶으셔도 이런 카메라를 덜컥 사기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도 그렇고 시작하기가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일단 입문하기에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닌가. 이게 이 바디 가격뿐만 아니고 이렇게 필름까지도 포함된 가격임을 감안하면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매장에 방문하셔서 한 2만원 전후의 가격을 지불하고 바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카메라, 니콘 카메라, 그리고 니콘 카메라와 그리고 렌즈는 보이그랜드 울트론 40mm라는 요 렌즈를 장착을 하고 이 카메라와 이 카메라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극명하게 단점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카메라의 압승이겠죠. 그냥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를 보면은. 근데 뭐 그걸 통해서 이게 정말 별로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 가격대로 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일반적인 카메라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발생을 하니 감안을 하고 사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로모그래피의 이 심플 유즈를 쓰지 말라는 뜻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심플 유즈를 재사용하면서 안에 있는 흑백 필름을 빼고 이 안에다가 칼라 필름을 넣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물을 일단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각인데요. 화각은 굉장히 넓죠. 31mm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40mm, 굉장히 좀 넓게 찍히죠. 화각 비교는 한 요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색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필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ISO인데 이렇게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심플 유즈에다가 넣었습니다. 심플 유즈에다가 넣어서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니콘 카메라에다 넣어서, 왜 200을 넣었느냐, 뭐 비싸서죠. 400짜리 필름이 비싸서인데 그래도 최대한 동일한 노출값을 맞춰서, 그 노출값을 어떻게 맞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창에다가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비슷한 화각으로 크롭해서 잘라서 사진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칙칙하죠. 칙칙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을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렌즈 문제겠죠. 렌즈 문제도 있을 거고 색감 표현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중앙부를 제외한 주변부가 약간 왜곡되어서 보여지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게 정상적인 사진이면 심플 유즈로 촬영을 하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이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뿌옇게 보이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좀 뿌옇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 거. 물체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표현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더 해상도가 좋아야 되고 쨍하게 보여야 된다면 이제 일반적인 DSLR 카메라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고 요 주변부가 뿌옇게 보여서 매력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야간 촬영과 그리고 실내 촬영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저도 실패를 좀 많이 했는데 적정한 스윗 스팟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알맞은 거리, 플래시를 터트려야 되겠죠. 뭐 야간에서 그 플래시를 터트릴 때, 그리고 실내에서 플래시를 터트릴 때 그런 적절한 거리감을 조절하기가 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플래시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정해져 있는 플래시의 광량과 이런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빛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실내도 어두운 실내가 있을 거고 밝은 실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이 정도 밝기의 실내면 이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겠다라는 그런 경험이 꽤나 많이 쌓여야 실내 촬영이라든지 야간 촬영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야간 촬영과 실내 촬영이 쉽지가 않다를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계산을 해봤는데 2m 거리 그리고 3m 거리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플래시로 촬영을 해보고 했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야간 촬영 결과, 만족할 만한 그런 실내 촬영 결과물은 아직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또 단점으로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촬영, 야간 촬영에서 정면 촬영을 할 경우에 조금 웃긴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플래시를 사용하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웃긴 사진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용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팁이랄 게 뭐 별게 없는데 이게 워낙 찍기 쉬워서 그냥 1m 밖에서만 찍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요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실내 촬영하고 야간 촬영은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단점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라도 결과물이 안 나오면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야외에서 날씨가 맑을 때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경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플래시를 발광해서 촬영할 때 약간 측면에서 촬영을 하던지 각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여기에 안광이 나오듯이 좀 무서운 사진이 나올 수 있는데, 사용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플래시를 터트릴 때 안경에 반사되는 빛의 각도를 조금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마지막 팁인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기도 한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칼라 필름보다 흑백 필름이 더 낫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플 유즈와 이런 필름 간의 그런 어떤 궁합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제가 다음에는 이런 뭐 아그파 필름 이런 필름 말고 로모그래피에서 나온 필름을 넣어서 찍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한번 또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그런 비교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흑백 필름을 장착했을 때 좀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괜찮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흑백 필름이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촬영을 하실 때 손가락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 데이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레이디 그레이 400 ISO 이 필름에 대한 현상 데이터와 현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반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교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반 작업을 했을 때 현상 데이터니까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반 작업 같은 경우엔 개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쌤의 사진 생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